The lights are turned way down low. Let it snow, let it snow, let it snow. When we finally kiss goodnight.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김난영 아나운서 벌써 1년 24절기 중에 21번째 절기 대설이라고 하죠.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도 눈이 내리는 것 같은데요. 1년 중에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때라고 하는데 사실 요즘 비교적 날씨가 포근하잖아요. 네. 절기가 와닿질 않아요. 그렇죠. 자, 12월도 이제 일주일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록 대설에 눈은 내리진 않았지만 거리는 벌써부터 연말 분위기가 가득한데요. 다사다난했던 2021년 역시 마무리가 중요하겠죠. 그럼요. 네. 또 연말 앞두고 모임도 슬슬 늘어나고 있죠. 김남우 아나운서도. 네. 네. 자, 안전한 일상을 보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적 모임은 좀 줄이고요. 무엇보다 기본 방역 수칙은 철저히 지키는 거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부천시 의원 한 명이 지난 6일 저녁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천시 의회는 밀접 접촉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정례회 일정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0일부터 인천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부천에서도 공공배달의 배달특급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점포 상인들에게는 민간 배달앱보다 낮은 수수료를, 소비자들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천시가 인천발 KTX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2025년에 개통 예정인데요. 완공되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의회 소속 의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 의원은 지난 3일 소속 상임위 현장 방문을 다녀온 뒤 의심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았고 지난 6일 저녁에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부천시의회는 A 의원과 같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밀접 접촉한 공무원들의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회 일정을 조정할 방침입니다. 인천발 KTX가 추진 중이죠.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인천시가 인천발 KTX 비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네, 인천발 KTX가 개통되게 되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2시간 30분이면 도착 가능합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인천발 KTX 비전 선포식이 7일 수인선 송도역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이 철도를 통해 전국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리는 자리. 선포식에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황성규 국토부 제2차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인천발 KTX는 수인선을 활용해 송도와 초지, 어천을 거쳐 경부 고속철도로 연결됩니다. 지난해 12월 착공했고 지난 4월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약 4,200억 원. 인천발 KTX가 구축되면 인천에서 부산까지 2시간 29분이면 닿을 수 있습니다.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인천발 KTX는 향후 제2공항철도 건설 시 인천공항까지 연결됩니다. 오늘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까지 철도를 연결해 전국을 하나로 잇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잇는 이음의 도시 인천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인천발 KTX는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자, 부천에서도 이번 달부터 공공배달앱이죠. 배달특급이 첫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경기도의 다른 시군보다 1년 정도 늦었는데요. 기존의 사설 앱과 비교를 했을 때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 만큼 골목 상권의 기대가 큽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평일 점심 배달 주문건이 많은 부천의 한 중식당. 주문 왔어요. 이 가게는 지난 10월 공공배달앱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가 더욱 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이 대부분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주문 형태가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의 니즈가 그쪽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경기도 공공배달의 배달특급은 광고비가 없고 중개수수료는 1%대로 낮아 민간 앱에 비해 많게는 10% 이상 저렴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수수료를 내면서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좀 잘 맞춰서 좀 준비한 서비스가 아닌가. 소비자도
가맹점도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배달앱은 이용자에게도 혜택이 큽니다. 앞으로 부천 지역에서 배달 특급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부천페이로 결제할 때 최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배달 특급은 출시 1년 만에 전체 가맹점 4만 3천여 곳, 누적 거래액은 9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뒤늦게 사업을 시작한 부천에서도 최근 식당 1,900여 곳이 가맹점 등록을 마쳤습니다. 9월부터 시작을 했고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빠르게 모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부천시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 지속성을 위해서는 이용률을 꾸준히 늘려야 하는 과제가 있는 만큼 시스템 안정이나 편의성 면에서도 민간 배달앱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게 관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네, 골목 경제를 돕기 위해서 만든 공공 배달 앱이 지역에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반갑고 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최근에는 또 일부 지역에서 공공 택시 앱도 등장했는데요. 다양한 공공 플랫폼들이 앞다투어서 생겨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모쪼록 골목 경제가 살아나는데 앞으로 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키워드로 정리한 우리 지역 뉴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사과문입니다. 얼마 전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교회가 오미크론 집단 감염지로 분류됐죠. 해당 교회가 7일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교회는 교회 소속의 목회자 부부가 방역 당국의 초기 동선 파악에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해 초기 대응에 혼선을 빚게 했다며 오미크론 확산의 단초가 된 것에 대해 변명의 여지 없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역학조사 혼란을 겪는 사이 서울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수도권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10만 원입니다. 인천시가 인천 시민 모두에게 일상회복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오늘 20일부터 연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일상회복 지원금은 인천 이음카드나 군 구별 이음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데요. 온라인 인천 이음카드 앱이나 시군구 홈페이지 동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모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는 대포차입니다. 인천 본부세관이 차량 말소 등록이 어려운 일명 대포차를 해외로 밀수출한 외국인 조직을 적발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들 조직은 대포차인 고급 외제차 48대를 차량 말소 등록이 된 국산 중고차로 속여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밀수출 사실이 적발되자 국내에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포섭해 세관에 허위 자수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인천 본부세관은 주범인 외국인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사물 주소입니다. 사물 주소는 도로에 붙이는 도로명 주소처럼 사물에게 주소를 부여하는 건데요. 김포시가 최근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작은 공원이나 버스 정류장 같은 시설물 852곳에 사물 주소판을 설치했습니다. 특히 읍면 지역에 위치한 버스 정류장에는 밤에도 잘 보이는 축광형 주소판을 달았는데요. 사물 주소는 위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강력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의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정산 부천시 의원을 전화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정산 시의원입니다. 예,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자, 먼저 배경을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여러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이제 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고 및 이제 민원은 해마다 늘어나는 이제 추세이고 특히 또 코로나19로 여파로 인해서 내부 활동이 주로 집에 있다 보니까 더 이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층간 소음 이제 상담도 매년 이제 급증해 올해 보면 9월까지 총 24만 1,079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기관 상담에 또 이렇게 실질적으로 상담은 안 했지만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경우도 되게 많을 건데 이런 것까지 합친다 하면은 우리가 대단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형법으로 개입할 법적 근거는 없죠. 그래서 결국은 전문가들 또는 당사자 간 중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현재로서는 형법 제정은 과잉 대처라는 의견들이 다수여서 검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라도 이런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자체적으로라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이 좀 쾌적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제 조례안을 이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도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형법으로 이게 관여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자율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부천시에서는 이제 시장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좀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 수칙을 마련하고 이제 홍보를 하고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 상담 정보를 제공 그리고 제6조에 따른 이제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도 실시해서 그 밖에 이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규정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를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은 이렇게 이거는 서로가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제 마음이 있어야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사유재지만 공동으로 또 서로의 그런 사생활 침해가 돼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인지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력하는 방법이 그냥 말로 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시에서도 어떤 당근을 제시하고 각 공동주택에 이런 문제들이 적은 아파트일수록 지원하는 것도 좀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곳은 어떤 시위원회와 아파트 자체적으로 상담을 해서 주민들이 절대로 이런 문제로 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어린아이들의 시각으로 보느냐 어른들의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이런 문제들은 부모 간에 아니면은 층간에 사시는 분들이 서로 그런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장이 아닌 상대의 입장으로 이게 결국은 이게 심해지면 이게 범죄행위라는 그런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좋은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시민의식이 함양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시의회 박정산 의원이었습니다. (7일 0시 10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30대 여성 1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약 30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발생한 건데요. 주민 6명도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의 도로나 상하수도, 또 통신망 같은 시설물 정보를 정리하는 작업에 국비가 투입됩니다. 김포시는 국비 2억 6천만 원을 지원받아 내년도 공간정보 구축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포시는 올해부터 6년 동안 89억 원을 들여 김포 전역의 도로, 지하시설물 정보를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경기도가 24일까지 도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전수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노인복지시설 13,000여 개소로 접촉면회 금지 여부와 미접종 종사자 업무 배제, 입소 기준과 코로나19 검사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또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자 출입 여부와 칸막이 설치 등을 점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